안녕하세요. 뇌기능 연구소 장원호입니다. 최근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이 인기를 얻고 덩달아 케토식이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케토식이는 처음에 간질 치료로 발견된 식이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질 치료로 발견된 식이법인 케토식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문 자료들에 의하면 단식은 히포크라테스 시대 이후로 간질 치료에 사용되었지만 20세기 들어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면서 간질 치료와 관련하여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효능은 더 알려지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케토식을 공부하면서 꽤 흥미가 있던 스토리인데 오늘은 간질과 케토식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예정이에요.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1921년 러셀 월더 박사의 간질 치료 방법으로 제안된 방법입니다. 1921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게 발견된 방법을 보면 좀 흥미로운데요. 월더 박사는 단식을 하니 간질 발작이 줄어들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키톤체가 많아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월더 박사는 이 관찰을 통해 단식을 통한 신체에 적응하는 케톤체의 생성이 간질 발작을 제한하는 효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단식을 하면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원이 없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몸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를 생성하고 이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식을 해도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를 생성하고 케톤체를 뇌에도 공급해 뇌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키톤 바디로 알려진 케톤체는 아세톤, 아세토아세트산, 디베이타 하이드록시부트르산 등 세 가지 물질의 총칭인데 이 중 아세토아세트산이 뇌에서 마취제처럼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식을 하는 대신에 케토식이를 하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간질 치료법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그럼 단식을 하지 않고도 케토산을 공급해야 하는 케토식이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케토체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방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이에 반해 탄수화물의 양은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식재료 제품들이 없다 보니 실제로 하기에는 무척 어려웠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는 성인들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 후 이러한 간질 치료에 대한 케토식이를 적용한 메이오 병원의 피터맨은 1925년 간질 치료를 위한 케토식이에 대한 설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케토식이를 처음 시작하는 3일 동안은 점진적으로 탄수화물 제한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그 후 2, 3주 동안 탄수화물을 극도로 죽인 시기를 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수화물은 10에서 15g 정도로 극도로 제한하고 단백질은 몸무게 1kg당 단백질 1g을 섭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1925년 당시 피터맨은 이러한 제한된 식단의 문제 때문에 케토식이로는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1925년도에 케토식이를 한다는 것은 방법도 어려웠지만 이러한 제한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도 거의 없었고 대중화할 수 있는 여건이 희박했던 거죠. 그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간질약이 개발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간질약을 사용하게 되면서 간질 치료를 위한 안전한 방법이라 여겨졌던 케토식이는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실제 실행하기 어려운 점들 때문에 점차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코코넛 오일에서 MCT 오일을 추출할 수 있게 되면서 케토식이는 점차 대중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에 비해 MCT 오일은 케톤체로 변형이 쉬웠고 MCT 오일을 사용하면 1925년에 제한된 케토식인처럼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해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촉발시키는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간질약은 실상 모든 간질 환자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어떤 간질약으로도 효과 없던 아이가 케토식이로 나아지는 것을 영화 감독인 아버지가 아이의 스토리를 영화로 직접 제작하게 됩니다. 1997년도작인 Do You Know Harm? 이라는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영화가 개봉되면서 케토식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영화의 제목인 Do You Know Harm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의 선서로 직역하면 해를 끼치지 말하지만 돌려 생각해보면 해될 일만 안 하면 인체는 자연의 치유 능력이 있다라 하는 것을 은연중에 깊게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케토식이는 간질뿐만 아니라 당뇨나 다이어트 목적을 위해서 널리 알려졌고 그 후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간질의 치료에 대한 시기로 저탄고지나 케토식에 대해서 상담을 하던 10년 전만 해도 국내의 케토식에 대한 정보들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기에도 많은 도움이나 가이드가 필요했는데 현재는 간헐적 단식에 맞물려서 케토식의 황금기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실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한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케토제닉 식이가 정말 간질 발작에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은 우리 아이 독특한 행동 특별한 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